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박시험장의 성문호입니다. 수박 사업 망하게 하는 15가지 나쁜 습성이라고 돼 있죠. 수박농사 지으면서 처음부터 내가 100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에 딱 잡아있는 키만 잡고 가세요. 누군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아주 복잡하죠. 힘들죠. 저놈의 농사를 다른 거 짓기도 힘들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작목이 다 토마토에서 수박으로 넘어올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넘어오지 마세요. 갈아타지 마세요. 내가 갈아타는 순간에 토마토 값 폭등합니다. 폭등. 수박 값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행이도 요쪽에 장수 계북에서 하려고 하는 수박하고 진안 쪽에서 하려고 하는 수박은 살아남습니다. 뭐 때문에? 첫째는 갖고 있는 천혜적인 자연 환경이 살아남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행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위는 빨리 와버리고요. 그래서 모든 농산물이 생산시기가 빨라져 버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필요한 7월달, 8월달의 수박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품질 좋은 우리가 원하는 수박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한 예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진안에서 계북 쪽에서 나오는 수박들의 주 성기가 보편적으로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나오죠. 이때 나오는데 주산지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고창 끝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봉화 쪽하고 그 다음에 충북 제천의 어상천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양구 쪽의 수박이 맞물립니다. 자, 보게요. 봉화 쪽의 수박은 완전 노지여가지고 거기는 비가 오게 되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비가 안 와도 무너지고요. 왜? 내가 내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살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어상천에 있는 수박도 한 가지 마찬가지고요. 강원도 양구는 시작하기는 노지 수박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터널로 하우스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체를 갖다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연작장에 의해서 포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데는 어디겠어요? 수박은? 자, 작년에 혹시 마트 가가지고 수박 제일 비싼 가격 얼마짜리 보셨는가 한번 보시게. 얼마짜리 보셨어요? 예. 또 세상에 수박 하나에 45,000원 되면은 농가들이 최소한 현장에서는 3만원 주고 팔아야겠죠. 내 농장에서는 값을 얼마 가요? 아까 평당 2만원씩 그거 못 받는 경우 허다하고요. 그러고 나중에 중간 유통 마진 다 가져가 버리고요. 소비자는 4만원짜리 3만원짜리 수박 사 먹겠어요? 다른 걸로 등을 돌려버리죠. 그래서 너무 비싸도 안 되고요. 너무 싸도 안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선의 수박이 유통이 돼야 하는데 그 품질 좋은 수박들을 만들어내는데 최적의 조건은 덕유산을 끼고 있는 이적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때 김홍기 소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던가 기억이 되는데 장수 쪽에서 진안의 영향을 받아가 수박의 주산지를 하나 좀 만들어야겠는데 딱 했을 때 내가 단서종을 하나 붙였어요. 진안처럼 터널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라고. 처음에 시발점이 아주 무섭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농지에서 똑같은 200평 하우스 한 동이고요. 논 한마직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300만원, 400만원 버는 것을 600만원, 700만원 더 벌 수 있는데 왜 터널로 가냐라고 얘기했어요. 터널로 가다 보면 노동력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할 수 있는 면적 못 늘리죠. 갖고 있는 시설로 돌아서 젊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나이 든 어르신들 사장님 따라가지 말고 젊으니까 생각을 바꿔야 하고 가야 합니다. 앞에 선도농으로. 제가 그래서 수박 시험장에서 명품 수박 아카데미라고 12년째 금년도 12기 교육생을 모집을 하는데 우리 저기 선생님들 왔다 가시는 뒤에 계시는데 그때 제가 항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 계시는 나이 드신 우리 명인 장인들도 많이 계시겠는데 나이 든 선배님들의 경륜을 배우고요.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려가라고 그랬습니다. 빌려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앞에 세워가지고 사례 발표도 시켜보고 그 친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현장에 들어왔는가를 내가 얘기를 해주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돈 버는 쪽으로 장목을 쫓아가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내가 돈 벌지 않는 장목이라면 손을 안 떼고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분들 수박을 내가 3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한마디에 400만원 버는 것을 500만원 벌고 600만원 버는 건 쉽다는 얘기예요. 자, 돈 쉽죠? 내가 말이 쉬운 게 아니고요. 내가 시키는 대로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시 어디 가서 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줘요. 처음에 제가 지도사업 92년도에 무주에서 3년 있다 갔다고 했죠. 92년도에 딱 들어왔을 때 97년도에 지방자치정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딱 안을 제시했던 게 뭐냐면은 제일 걱정했는데 무진장 중에서 장수 군수님이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지방자치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장수는 먹고 살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 먹거리가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진안은 홍삼이라도 있으니까 빌어먹고 살고요. 무주는 관광권이라도 있고 나중에 그때 똑똑한 군수님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변화를 시켜놨죠. 그거라도 먹고 사는데 장수는 뭘 먹고 사냐라고 걱정을 하는 게 대산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지방자치정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농공단지 가서 뭐고 될 것처럼 보이지만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했다 와가지고 영농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나중에 돈도 못 벌면서 어정쩡하게 하면서 몸만 상하고 마는데 그때 장수 군수님이 우리는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사과를 오고 축산 한우를 키워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시간이 민선 3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지역마다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장수가 무주 진안 장수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잘 사는 분홍군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 리더는 앞에서 앞머리만 불려주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열심히 따라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 버는 방법을 한번 갈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수박을 한번 보게요. 누군가는 몰라도 내 수박도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공식적인 행사장에 가가지고 저런 수박이 됐으면 하고 우리는 다 바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런 수박이 올라가기 쉽지도 않고요. 저 수박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최고 농산물 명인이라고는 이석변 명인, 지금 현재 한국수박 생산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업분이신데 명인은 그냥 괜히 준 명인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아마 기관에 계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내가 알기로는 장수 쪽에서도 축산인가 뭐 가지고 명인이 되신 분이 있고 사과 가지고 된 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수박을 가지고 유일하게 명인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한국 수박을 대표하는 한국 수박 생산자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12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바 딱 보니까 눈에 탁 걸리는 것이 몇 가지밖에 없더라. 그래 그것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수박으로 힘들어할 일이 없고요.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또 꼬잡저기 추려줍니다. 그런 만 잘 눈에 익혀두셨다가 내 농사하면서 평상시 하던 방법에서 조금만 개선을 하시게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찾아오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명품 수박 아카데미 밴드라고는 내가 12년 교육 동안 하면서 제 밴드도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까 오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명품 수박 성박사 이야기는 블로그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쪽에 오시면은 수박과 해외에 대한 얘기들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다리는 괜히 내가 다리를 갖다가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아까 오면서 우리 최동훈 선생님 나한테 놀리던데 제가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달인에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이 30만 명, 국가공무원이 32만 명에서 62만 명 공무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공무원 30만 명 중에서 딱 10명이 선정이 있는데 비율로 보니까 0.003%더라고요. 0.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수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명품 만드는 생각을 갖고요. 내가 수박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최고의 경제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필요한 얘기만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사장님이 되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를 가지고 행정의 달인이 됐냐고 하면 이유는 딱 맞습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지금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준고랭지가 됐던 고랭지 자원이 엄청난 자산입니다. 자산. 이건 누가 주려고 해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김제에서 쌀 많이 나는 사람들, 군산에서 부안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했죠. 쌀값 가지고 요즘에 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산간부에 와가지고 사과 농사 지면서 한우 농사 지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건강 힐링해가면서 돈 버는 게 최고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명품 수박, 최고의 농산물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갖다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달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 2년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11년 동안, 금년이 12년째지만은 11년 동안 명품 수박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요게 이제 작년도 12월 20일 달에 행정안전부에 가가지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 누군가 아시죠?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장관님이시고 가서 저희들 10명이 시상식에 올랐고 또 우리 동료들이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우리 같은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서울까지 저를 격려해줬던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건 수박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면적이나 생산량, 소비량은 다 줄고 있는 거 아시죠? 왜 줄어갑니까? 다른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줄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중에 증가하는 거에 딱 하나가 있는 거 뭐죠? 여가마 계북에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외국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농산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죠. 어렵고 힘든 것은 뭐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누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풍부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의지가 꺾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항시 어려움 속에는 뭔가 헤쳐나가려고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장목에서 수박으로 넘어왔을 때는 뭔가 몰라도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왔죠. 근데 막상 시작했는데 그 희망이 꺾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을 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수박 시험장에 앉아있으면 여기 계시는 분도 나하고 통화를 했던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계북 쪽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전국에는 저는 이렇게 보면 강원도 양구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함안 의령까지 해가지고 전국을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보기도 오고 강의도 해주기도 오고 엊그저께는 봉화까지 갔다 오기도 오고 또 예천에서 또 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가면 저는 항상 주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농업을 하고 있는 농사꾼이라 생각한다라고 하면 농업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빨리 갈아타시고 편한 노후생활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삼성에 있는 모 오너가 내가 기업에 대한 게 세계 글로벌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경쟁을 하는 그런 의욕이 없었다라고 하면 삼성이 나만 할 수가 없죠. 나만 할 수가 없죠. 그러지만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 준비해가면서 다 했던 것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지금 이 순간에 수박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오신 분들은 내 몸집을 키우시고요. 그래서 내가 강의해 주는 것들을 딱 2개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 토양 관리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좋은 묘 길러가지고 돈 버는 방법 2개만 하면 되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소스의 양념의 것은 제가 또 부수적으로 얘기할게요. 그게 내 강의의 80%고 10%짜리 안 하고 나머지 10%가 다른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한 게 있었다고 했죠. 1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교육과정을 했는데 똑같은 수박을 만들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것 같으면 교육과정을 할 필요가 없죠. 1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고 또 중간에 그 와중에 반복으로 2번, 3번씩 들고 오는 사람들 더군다나 낮이 아니고 밤 시간에 7시부터 10시까지 어디까지 와가지고 곧장 수박 시험장까지 와가지고 올 일이 없죠. 금년에도 교육생을 모집했는데 넘쳐나가지고 제가 21일 날까지 공지를 했는데 일단 마감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제 소화를 못 하죠. 벌써 이제 50명이 넘었었기 때문에 한 강의실 5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전달 교육밖에. 그래서 이제 그 50명 가지고 이제 금년에도 강의를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뭔가 몰라도 생각을 좀 바꿔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명품 수박을 만들었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요즘에 씨 없는 수박이 인기 있는 거 아시죠? 몇 기판하고 여기처럼 7월달, 8월달 고온기 들어오게 되면 그게 적응력이 엄청 높고 당도도 높아가지고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고 그게 일본으로 넘어갔던 사례까지 이걸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제 여기서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그만 어렵다라고 손을 놓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들게 따라오면서 그 수박 농사 못해,
토마토 농사 못하라고 이렇게 누구 밥그릇에 방해만 안 하면 되죠. 열심히 하고 그 돈을 잘 벌려고 하는데 뭔가 의지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했으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가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여기서 이제 딱 맺는데 뭘로 맺냐면은 앞으로의 수박은 전라북도 수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라북도 수박 아무리 좋은 수박 계북에서 만드는 내봄들 가까이 있는 진안에서 7, 8월달에 만드는 내봄들 안 되죠. 이미 사람들은 수박이라는 데 등을 돌려버려 갖고 여름철에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니까 등을 돌려버렸는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수박은 한국 수박 생산자연합회가 태동하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전국에 수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나눠가면서 정책도 개발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주고 기술 개발하고 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들한테 주고 생산하시는 분들은 똘방진 우리가 얘기는 똑소리 나고 있는 작품 하나씩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그 저번 주하고 그때 또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는 내가 청주에 가서 강의를 좀 해줬고요. 그 전에 음성을 가가지고 이 사람들 내가 뭐라고 해버렸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한국의 수박이 다 무너져 버려갖고 시장이 개판이 돼버렸다고. 자, 한번 보게요. 4월달, 5월달 정도 되면은 수박의 주산지가 어디냐면은 4월달 함안 의령 쪽이고요.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고창의 시설하고 부연 온산지가 주인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7월달 가양 충청북도 수박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름철 진화이 됐던 계북이 됐던 아까 했던 야궁주 봉화 쪽의 수박이 차례대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 시건방지게 충북 쪽에서 오는 수박들이 몽땅 어디로 나오냐면 5월달 6월달에 등을 얹혀버렸습니다. 5월달 6월달 우리 아시다시피 세월호 있었고 선거 있었고 뭐다 보니까 제대로 모일 수 있는 거 선거법인에 등등해가지고 함부로 모이질 못했죠. 소비가 안 됐죠. 그런데 그렇게 오고 나중에는 어디서부터 이제 폭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7월달 쪽에 수박이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7월달 속에 구멍이. 그러면 7월달 속에 수박이 구멍이 뚫리고 비싸다 보더라도 소비자들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금년도 수박이 맛이 없다라고 이미 5월달에 소문이 나버렸는데 안 오죠. 다른 쪽으로 가버리죠. 수박 대신에 멜론을 먹을 것이고 나중에 오렌지를 먹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등을 돌려버린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신은 참 멍청하여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농가들한테 내 욕을 함부로 안 하지만 돈을 왜 남한테 주냐 이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으면 돈이 벌어지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온도가 팍팍 올라가면서 돈이 엄청나게 벌어질 텐데 그러면은 7월 달에 수박을 내가 한번 땡겨가지고 주산지 만들어갖고 해볼 거냐라고 내가 얘기를 하죠. 돈 벌 수 있습니다. 7월 달에 비어 있으니까. 고창 쪽에서 노지 수박 7월 달 나오는데 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노지고 곤이기 때문에 상간부에 나오는 품질을 못 따라가죠.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 7월 달 수박 땡기기 위해서는 심는 시기를 4월 달로 땡겨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엔 또 기후가 안 맞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지금 수박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폭등이 나타나냐면 7월 중순 이후에 8월 중순 8월 말까지 수박이 말도 안 되는 3만원, 4만원짜리 수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계북의 사장님들은 돈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그때 수박 농사 잘못됐다고 한탄하지 말고요. 내가 시키는 방법을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요 얘기만 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 표 하나만 보내주고 처음에도 나오고 끝날 때쯤 나오는데 요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게요. 자, 우리는 기업이 성장할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이 있어야 돼. 재무 능력이죠. 기반이 튼튼해야 하잖아요. 자, 사람은 돈을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돈은 없으면 돼요. 대한민국에 돈이 남아도니까 건강해야죠. 건강이 최고죠. 그러면 수박 농사하는데 아까 분명히 수박은 돈이다라고 해서 수박 농사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수박뿐만 아니고 우리가 농산물 땅에다 받고 심는 농작물들의 대부분들은 아유 우리 사장님 그냥 너무나 앞서가시네. 또 다른 분 그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기업은 돈이 있어야 하고요. 튼튼해야 하고 두 번째
사람은 건강해야 하고요. 세 번째, 좋은 우리가에게는 명품을 생산할 것 같으면 땅이 있어야 한다고,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지상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아래쪽에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해두냐에 따라 가지고 돈이 되고 안 되고 품질이 좋고 나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병충해가 오고 안 오는 것은 외부적인 2차적인 요인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감기 안 들리는 건 식물처럼 똑같아요. 뭔가 튼튼하고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뿌리가 굵직하게 자란다라고 하면은 과일도 크고요. 병이 올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만큼 관리해놨다고 온 사람들이 병충해 관리 소홀히 하겠어요? 나는 수박농사 지으면 제일 애로사항을 병충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마음을 좀 굳건히 다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 하나 고민을 할 것 같으면 바이러스는 고민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치유책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 일단은 토양과 관련돼 가지고 또 건강에 놓으면은 바이러스도 적게 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내가 오늘 강의를 2시간을 가지고 땅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강의에 아까 했던 80%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묘입니다. 묘. 묘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했던 병충해와 관련된 것도 다 연유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나오는 것들이 가운데 너드하게 써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부수적인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로 가지고 평가를 하죠? 맛으로 갖고 평가를 하잖아요. 당도율. 그래서 그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또 돈 얘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수박은 돈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지금 이제 자산 가치가 조금 변화되긴 했을 텐데 누군가는 몰라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알고 있고요. 만난 적은 없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죠. 나는 우리 그 수박을 하는 사장님 중에서 제일 부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박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석변 명의입니다. 한국수박생산자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요 분의 생각은 일단 사람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뭔가는 몰라도 누군가와 같이 리더 역할을 해가면서 같이 살아가겠다는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의 정신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그럼 뭐 이분이 갖고 있는 수박은 대충 나올 일이 없겠죠. 저렇게 엄청나게 좋은 수박이 나오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분이 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농가들 중에 저분이 돈을 1억을 벌던 2억을 벌던 저분이 갖고 있는 하우스만도 60동이 됩니다. 일반 터널이 아니고 200평짜리, 쉽게 말하면 60마지기, 하우스는 한 동에 200평인 거 아시죠? 60마지기의 하우스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데 혼자는 다 못하죠. 사유가 딱 있습니다. 사유를 불러내린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한 달에 월급쟁이들 여기 미안해, 저 공무원 사유를 다 그냥 월급쟁이로 표현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받는 액수가. 딱 보면서 사유 월급 얼마 받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얼마 받는다고 했더니 그러면 내려올래 그랬더니 그럼 아버님이 돈 벌게 해준다나 내려올게요. 그래서 이제 붙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죠.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농업은 예전에는 했으니까 부모님대로 해왔고 내가 농촌에 살았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농업은 돈 버는 농업입니다. 돈 버는 농업. 돈을 벌 수 없다라고 확신이 쓰게 되면 농업에서 빨리 손을 떼고 편안하게 다른 일을 찾아가는 게 좋고요. 여기 와 있는 수박을 시작했고 돈이 앞에 보이니까 돈을 벌어가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땅 얘기를 얘기할게요. 또 하나 fun형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현재 제가 오면서 보니까 계북에 계시는 우리 여기 사장님들만큼 생각이 좀 변화되기를만 내 기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예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보다 앞서가 있는 거 아시죠? 하우스 면적이 있더라도 지난보다 더 많고요. 토마토를 해보건 뭐 했던 간에 경험이 더 있을 것이고요. 혹시 여기 집에 하우스 한 동이라도 갖고 계시는 분, 시설이 좋은 것도 괜찮고 조그마한 것도 괜찮습니다. 고추 말리는 건조장도 괜찮고 다 갖고 계시죠? 그놈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뭐 하고 계세요? 다 용도들은 있죠. 제가 이제 질환을 다니면서 울부짖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돈이 눈에 보이고 4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가 되고 600만 원짜리 다는 건 순간인데 힘든 일을 왜 소형 터널 씌워가지고 안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겨울철 되면 병원에 가면서 끙끙 앓면서도 또 2월달 명절 세고 나면 또 들녘에 나와 또 그런 일을 또 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 행여라도 지금 집에 하우스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우스에다 수박을 심으세요. 수박을 심으세요.
그 면적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요. 어차피 하우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내가 하우스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고 한 번이라도 다른 작물이라도 고추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다른 거다로 심어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오는 품질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틀리고요. 나중에 여름철 고온기가 와가지고 힘들어졌을 때 거기는 환경 자체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제어 능력이 있어요. 하우스는. 근데 소형 터널은 아주 제한적이죠. 힘들죠. 요거 같은 거 다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강한 햇볕에 의해 가지고 수박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고온에 의해서 제일 나타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피수박이 먼저 와버린다는 얘기를 제대로 이거 가지고 50일이 됐든 55일이 됐든 간에 습기가 와가지고 수박을 하면 수박이 그나마 맛이 있는데 고온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익어버리니까 안에가 상해버리는 거예요. 피수박이 오는 거 아시잖아요. 피수박이 오는 것이 그렇게 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지 수박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상인들하고 중간 거래를 해놓고도 싸우고 법정 투쟁을 하는 것들이 나하고 계약을 했으면 마지막까지 관리를 잘해줬는데 왜 못 해줬냐. 날씨가 그런데 왜 내 잘못이냐라고 하죠. 이건 농가의 잘못이죠. 환경은 똑같은데 돈을 거래를 하고 문서를 받았으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관리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제어 능력을 해줄 수 있는데도 하우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갖고 있는 하우스를 진짜 쓸 때 지난 사는 사람들한테 진짜 내 고향 사람들에 너무나 애석해가지고 해서 오죽 다급했으면 내가 저기 완주 가면 해전뜰이라고 있어요. 해전뜰 삼내 쪽에서 익산으로 넘어가는 쪽에 어느 날부터인가 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하우스는 고가의 하우스가 절대 아닙니다. 단중으로 되어 있고요. 단중으로 되어 있고요. 개폐기 문도 없고요. 출입문도 없고 그런 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하우스는 수박에서 내 제형 하우스를 나는 쓰라 소리 나네. 농가들은 어차피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야 하고 소득은 많아야 하고 내가 이제 지난 동양에서 나올 거 없는 데에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느껴요. 농가들한테 돈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적게 들어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비법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순간에 강의를 하는데 소형 터널을 하시려고 하실 분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될 뿐이니까 또 장수나 이런 데가 하우스 지원을 또 많이 해주잖아요. 하우스를 받으세요. 한 번에 몽땅 받을래 말고요. 단종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단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안 나온다고 본인 파이프 사세요. 사는데 좋은 거 사지 말고요. 지금 평야부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초창기에 나와 있던 24T짜리 하우스를 다 철거를 하고 요즘에는 좋은 하우스로 가요. 왜?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거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 바꿔 타니까 그놈을 갖다 꽂아 놓으세요. 우리 예전에 그 담배 건조장 질 때, 고추 건조장 질 때 다 해봤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그걸 다 아버지 따라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고 농사를 져가지고 좋은 품질 좋은 수박을 만드는데 지금 소형 터널에서는 건 400만 원 선을 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연찮게 누구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500만 원 받을 수도 있지만은 하우스로 갈아타가지고 시설로 변환해 놓으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저렇게 시작하는데 하우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토양이 죽어있다 살아있다는 내가 이제 진안 쪽에 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나마 진안 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장수 계곡도 마찬가지고 인삼농사 지시죠. 한번 지어봤던가 옆에서 인삼농사 지는 거 봤죠. 인삼농사를 지으려고 뭘 해야죠? 예정지 관리 1년을 하잖아요. 수박농사 짓는데 1년 부클하고 보면 한 바지에 400만 원씩 나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인삼농사 예정지 관리 하듯이 땅을 관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항시 수박을 심었던 노지, 소형 터널 포장이 됐던 간에 아니면 하우스 포장이 됐던 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의 양분, 질소, 인산가리, 화학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축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축분은 많이 쓸 것 같은데 소형 터널로 접어들었으니까. 우리가 쓰는 마그네슘이나 미량 요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염을 유발을 시키면 토양을 노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뒤쪽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내 토양 자체의 땅심이 항상 우리들은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죠. 우리 산간부는 내가 알죠. 사질 토양이기 때문에 땅심이 없어서 안 돼요라고 이렇게 딱 그어놓고 시작을 하죠. 그어놓고.
그러면서 뭐에 의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얘는 가축분, 우분을 쓰면 그나마 좋고요. 개분이 됐던 돈분이 됐던 얘네들 요런 걸 쓰면서 엄청나게 질소분을 갖고 수박이 가는데 소형 터널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뭘로 갖고 가냐? 첫째는 수박을 심을 때 낮은 위치에 우리가 얘기하는 2번과 수박을 붙이게 되니까 걔를 키워야 하니까 비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수박의 배꼽을 보게 되면 배꼽이 커지게 되어 있고 양성화 현상이 나와 있고요. 잘라보게 되면 황대가 나오고요. 나중에 안에를 딱 보게 되면 또 공동강화 나와버리고 또 수박의 맛을 보니 대목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또 나고요. 다 이런 것들이 터널 재배의 문제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죠. 소형 터널 내에서 우리가 그래서 진안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2번과보다는 3번과가 낫고요. 2줄기보다는 3줄기가 낫다고 엄청나게 누차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박만 크면 수박이고 안에가 빨그면 수박이라 생각할 줄 몰라도 수박을 유통하고 맛을 볼 줄 아는 그런 수박은 하나에 3만원짜리가 15,000원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15,000원짜리 2만원짜리 수박을 만들 게 아니고 3만원짜리 수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쪽에 가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토양 관리를 할 때는 뭘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정지 관리했을 때 우리가 뭘로 쓰냐면 호미를 많이 쓰죠. 호미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수단그라스를 많이 쓰죠. 거기다 콩을 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콩을 안 쓰냐면 콩가작물은 콩은 뿌리 자체에 뿌리옥을 형성할 수 있는 질소 고정균이 있어가지고 더 거름을 거름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수박 농사에 있으면 질소분이 많으면은 없으면 안 되지만 너무나 많으면 아까 나와있던 그런 문제들을 다 갖고 있는 장애 요인입니다. 우리가 생리장애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질소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단그라를 쓰고 호미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 얘네들은 흡수 능력 쉽게 말하면 양분을 빨아 먹을 수 있는 수탄능 욕심이 많다는 얘기를 모든이 다 끌어들입니다. 다 끌어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걸 잘라가지고 토양에 다시 넣어주게 되면은 그런 성분이 토양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식물체가 먹은 걸로 족한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 토양 자체의 시듬 증상이 오고 뭐가 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는 나중에 이제 5월달에 들어가면 너무 늦었지만은 내년이라도 수박 농사를 지어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수단그라스가 됐던 호밀이 됐던 땅을 만드세요. 그리고 갖고 있는 볏짚 축산을 하시는 농가들은 축산 사료 먹이용으로 갖고 갈 거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지 않는 농가들은 절대 남한테 주지 마세요. 좋은 유기 자원 중에 하나가 볏짚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볏짚이 좋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볏짚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토양은 노지 수박이고 아니면 터널이니까 자연적이가 통기가 된다라고 하고 사질토니까 잘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통기를 더 잘 시켜주면 좋은 것들이 바로 볏짚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볏짚을 넣어놓게 되면 아시다시피 두툼하게 이렇게 깔리죠. 우리가 수박 농사를 제일 잘 짓거든. 아까 인삼의 예정지 관리에서 제조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매트리스 있죠. 복신한 거 토양 자체가 아무리 사질 토양이라고 하더라도 인삼밭에 그냥 땅밭에다 인삼 심는 경우는 못 봤잖아요. 인삼밭에 가보면 뭔가는 몰라고 정석을 들여놨기 때문에 복신한 느낌이고 누르면 쭉 들어가죠. 수박도 그래야 합니다. 수박도 식물 자체가 땅이 살아있으면서 뿌리가 굵어야만이 수박도 좋은 수박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온기 때 고온 장애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장애의 시드름 증상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과가 상하는 그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그래서 토양 관리를 잘 해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볏짚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볏짚에 넣는 양은 우리가 하우스 한 동 200평으로 따질게요. 노지도 마찬가지고 하우스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상간부에서 200평이 한 마직이고 한 동이니까 거기다 우리가 볏짚을 적게 넣으면 500kg로 넣는 것이고요. 우리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볏짚을 넣으라고 하면 위에만 살짝 뿌려주면 볏짚을 넣은 거예요. 그런 개념의 볏짚은 아니고 500kg을 넣고 나중에 많게는 1000kg까지 넣습니다. 1000kg까지. 그래서 걔네들을 볏짚이 그러면 심을 때 정도 되면은 안 썩어가지고 이렇게 펑펑해지면 이렇게 있는데 절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수박 자체는 나중에 이제 걔네들은 자연적으로 자연 강우에 의해서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려앉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선충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볏짚 자체가 부수게 되면서 나오는 가스에 의해 가지고 선충의 밀도를 줄여준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선충이 나온다는 이 시드름증이 오는 것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쪽에서 토양의 공기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질토라고 하더라도 관수가 계속 들어가지 않는 이상 땅은 땅땅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터널 재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안에 심을 때 딱 터널 안에 그 좁은 데 8, 90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 가지고 자근자근 받고 들어가면서 심어대죠. 수박은 내 목을 졸려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 수박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목을 조여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래 폭신폭신하면서 가면서 나중에 일반 소형 터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장수 계북 쪽에 서는 것 같은 경우는 물을 관수 작업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옆에 물이 흘러가더라도 바쁘다 핑계대고 논에는 물 댈 수 있을지언정 수박밭에 물 대는 경우 또 드물잖아요. 또 더군다나 어디가 있죠? 논에 있으면 그나마 물이 가까운데 밭에 가 있으면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나중에 거기다 놔놓게 되면 얘네들은 썩어가면서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수분 자체에서 퇴비가 썩어가면서 나오는 그 수분이 있죠. 그놈을 갖고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山간부에서 밭에다가 수박을 짓는다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고민하시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고창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몇만 평짜리에 똑같이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농사 짓는 거 혹시 고창에 여름철에 농사 짓는 거 보신 분? 노지 수박 농사 짓는 거 안 가봤어요? 여기치만 보고 짓지 말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은 하도 이제 그 비가 안 오고 가물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웅덩이 하나 파놓고 물을 떠가는데 거기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예 밤마다 웅덩이가 하나씩 크게 있습니다. 조그만 저수지가 하나씩 만들어 놔버려요. 하우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량이 적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웅덩이를 파놓고 나중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물 자체가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은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시원한 물을 주려고 하우스 있죠. 하우스 안에 차광망을 씌워가지고 물을 시원한 냉물로 찬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지하는 수박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2만 평, 3만 평 되는 데다 큰 호스라인 하나 딱 저기 PVC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럼 쭉 가고 옆에 볼마다가 안에다 집어넣고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나중에 수박이 있는 비닐 위에다가 수박이 심겨져 있는데 점적 호스라인을 딱 깔아가지고 수박을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준 사람과 안 준 사람과 수박의 품질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수박은 제일 중요한 게 클 때 커줘야 하고요. 내용의 안에 색이 변할 때 변화되어 줘야 하고 나중에 품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품이라고 하는 것들 기형이 안 나오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들은 수분이 첫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양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분이 안 들어가가지고 수박이 조그마하고 광택도 없는 것들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수분을 공급해 주면 좋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계곡에서 하시는 분들은 뭔가는 몰라도 나를 만났으니까 차버려야 돼갖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다라고 고민하지 말고요. 물 안 올 때마다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라인 딱 깔아놓고 옆에 물 갖다 놓고 양수기 하나만 퍼 올리면 됩니다. 퍼 올려갖고 물을 쭉 공급해주면 되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밭에서 그렇게 하시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진작에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이고요. 예. 예? 아, 그러면 더 좋고요. 저기 고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라인만 깔라고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상황을 봐가지고 비가 오면 오고 안 한다고 위에다 이렇게 딱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을 좀 공급해 주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 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이제 그 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가들하고 일반 노지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지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은 폐임이나 이런 축분을 준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아래로 침투가 되고 빠져나가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토양이 갖고 있는 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다가 이제 또 화학비료를 더 쓰게 되고 안 좋은 이제 축분을 더 가하게 되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일반 다른 수박을 말고 다른 작물을 했을 때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게요. 수박은 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는 물을 주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아래쪽으로 모든 양분이 이동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질 않는데, 수박 작물이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표면을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요것들은 하우스에 있는 건 다 소금입니다. 소금. 내가 소금을 줘서가 아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화학비료가 됐던 미량 요소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나중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의 색깔이 흰색이면은 그나마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지가 됐던 시설이 됐던 건 나오는 것이 흰색 정도 되면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파란색으로 됐을 때는 이게 중증으로 보면 되고요. 세 번째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토양이 있다라고 보면 얘네들은 엄청나게 토양 자체로서 기능이 없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볏짚이 아니면 수단그라스가 됐든 다른 것을 심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염분을 다 빼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좋은 것은 뭐 논으로 이제 논에 계시는 분들 행위라도 내 토양 자체에 시듬 증상이 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논에다가 수박 심는 거, 원예 작물 심는 거에서 다른 작물 전환하고 우리가 답전윤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한번 돌아가는 게 제일 좋고, 그냥 물만 담아 놓는 형태보다는 거기다 벼가 크고 있던가 다른 것이 크고 있으면 같이 성장을 하면서 어차피 식물체 자체는 양분을 또 끌어들여야 하니까 그놈을 먹고 살면서 이제 품질이 아니고 안에 있는 염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줍시다는 얘기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든 토양 자체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갖고 있는 양분, 수탈될 수 있는 양보다 쌓이는 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염류장애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염류장애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염류장애가 나타난다고 보면 나는 이제 그 항시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어디 갔더니 뿌리 밝은제가 됐던 염류를 제거해주는 단방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이제 사장님도 만났지만은 좀 듣기 거슬릴랑가도 모르겠어요. 절대 그런 것들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아니고, 식물체 자체가 한번 손상이 되게 되면은 단지 걔네들은 우리가 주고 있는 양분의 일부로서 버텨줄 뿐이고요. 버텨줄 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시 누차 얘기하는 것은 수박 농사 지을 때 예년에라도 내 포장에서 시듬 증상이 한번 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첫째는 토양 검정을 한번 해보고요. 토양 검정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내 토양 자체 EC가 어느 정도 되고 pH가 어느 정도 되고 유기물이 어느 정도 되고 난 상태에서 작물을 관리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느 날인가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못 나오는 애가 제가 많이들 봤거든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토양 검정을 다 해주잖아요. 아마 여기 상담수사님도 화나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을 것이고, 저기 토양 검정들은 다 하시죠. 다 하시죠. 거기에 딱 보고 나면은 그 처방하는 대로 쓰시나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FM이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는 무시하고 그건 그거라고 하면서 최소한 한 배는 쓰던가 덜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 저는 이제 많이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최소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토양 자체에 기능이 어느 정도 활발한가 부족한가 많이 갈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토양 자체 이시농도가 수박이나 이런 것들 하기에는 2.5 이하 2.5 이하가 제일 좋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핵이라도 검정을 했는데 높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제거를 해주라는 얘기를. 너무나 높게 되면 특히 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수박으로 하지 말고 다른 작물을 한번 돌아갔다 오게 되면은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볏짚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인삼밭 애정지 관리해듯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십사는 말씀 드리고 토양 검정을 하라는 얘기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갖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염을 유발하는 것은 특수 물질만 기다라고 이렇게 가정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토양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양분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하지 않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토양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노지 수방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시설을 하는 농가들의 이런 예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물을 집어넣는데 토양 자체에서 물이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가면서 고랑에 물이 안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어느 특정 부위만 빠져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그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 예를 들어 호수가 터지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볼로 물이 빠져나온다라든가 다른 이상이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아까 같은 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토양 자체의 경막층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혈관이 막혀있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혈관이 막혀있는 거랑 똑같아요. 혈관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그 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심토 파색이라 해가지고 뚫어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두 개의 난로 돼서 80cm, 90cm까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는 뭐 8, 90cm까지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은 안 되겠지만 들어가면서 그 심장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심토 파쇄기가 있어요. 그놈을 뚫어져 가지고 수분이, 양분이 자연적으로 아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이 식물체가 잘 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